부모 팔아먹고 잘 처먹고 잘 사는 녀. 고을 사람들은 꽃순을 그렇게 욕했습니다. 꽃순은 오늘도 해에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웃던 꽃순은 밤이 되면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숨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억울함도 분함도 모두 혼자 삼켜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깊고 어두운 우물 아래서 기괴한 목소리가 불쑥 들려옵니다. 꽃순은 놀라 뒤로 나자빠지고 그곳에는 뿔 달린 늙은 도깨비가 서 있었지요. 도깨비는 꽃순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꽃순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만남이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말입니다. 어서 오세요. 돌쇠 야담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축복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아직 동이 완전히 트지 않아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골목에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밤새 참판댁 안방에서 내놓은 무거운 논요강을 든 꽃순의 굵은 팔뚝에 시퍼런 핏줄이 섰지요. 찰랑거리는 누런 오물이 행여나 그릇 밖으로 넘칠세라 꽃순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조심조심 소슬대문 문지방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 천하에 몹쓸려나 어딜 감히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녀. 갑자기 골목 모퉁이에서 튀어나온 억센 발길질이 꽃순의 둥글고 다부진 옆구리를 무자비하게 걷어찼습니다. 아!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꽃순의 육중한 몸뚱이가 대문 밖 차가운 흙바닥으로 쿵소리를 내며 고꾸라졌지요. 애지중지 가슴에 품고 있던 요강이 덜그럭거리며 나뒹굴었고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오물이 왈칵 쏟아져 꽃순의 무명저고리와 치맛자락을 흠뻑 적시고 말았습니다. 꽃순을 걷어찬 사내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동네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던 막동이였습니다. 막동이의 볕에 그을린 투박한 얼굴에는 당장이라도 사람을 쳐 죽일 듯한 도끼가 시퍼렇게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아비랑 형님 아우하며 지내던 사이였다. 헌데 어찌 내년이 이럴 수가 있느냐. 내 어미아비는 산채로 거친 밧줄에 묶여 저기 타고 올 돌산노비로 끌려갔거늘 제 부모를 팔아넘긴 철천지원 수놈의 밑으로 제 발로 기어들어가 똥요강이나 닦고 사니 그 집구석 고깃국이 목구멍으로 쑥쑥 잘도 넘어가더냐? 막동이의 핏발선 호통소리에 아침 일찍부터 장터로 향하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평소 꽃순이 부모와 품앗이를 하던 윗마을 한 앞도 밭을 빌려 쓰던 아재도 있었지요. 바닥에 엎어져 오물을 뒤집어 쓴 꽃순을 향해 사람들의 입에서는 날선 비수 같은 조롱과저주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세다 말세야. 사람이 아무리 배가 고파 눈이 뒤집혀도 유분수지. 짐승만도 못한 년 곁에 서 있기도 역겨우니 어서들 가세. 저 뚱뚱한 몸뚱이 좀 보소. 제 부모 피눈물 짜낸 돈으로 양반집에서 아주 호의호식하며 살이 통통하게 올랐네 그려. 독한 년, 피도 눈물도 없는 년. 퇴! 가던 길에 재수없게 똥 밟았네. 윗마을 안악 하나는 들고 있던 바구니에서 마른 흙을 한 움큼 쥐어 꽃순이 얼굴을 향해 확 뿌려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흙먼지와 오물이 뒤섞여 엉망이 된 채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꽃순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물이 묻어 끈적거리는 꽃순의 거친 손가락이 바들바들 경련하듯 떨렸지요. 창자가 뚝뚝 끊어지는 듯한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목구멍이 턱 막혀 침 한 모금 삼키기조차 힘들었지요. 당장이라도 가슴팍을 쥐어뜯으며 나도 이러고 싶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꽃순은 덜덜 떨리는 이를 꽉 물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속으로만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한참을 수모를 견디던 꽃순이 축 처진 눈을 질끈 감았다 뜨더니
돌연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흙먼지가 묻은 넓적한 얼굴 가득 입꼬리를 귀 밑까지 길게 찢으며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해벌쭉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막동아재. 지가 아침부터 눈이 삐어가지고 대문짝 돌부리에 걸려 자빠졌구만요. 헤헤. 옷이야 저기 냇가 가서 방망이로 박박 빨면 그만이지요. 아유, 우리 참판 어르신 아끼시는 귀한 논요강에 흠집 하나 안 가서 참말로 다행이에요. 헤헤헤. 꽃수는 오히려 자신을 걷어찬 막동이를 향해 비굴하게 굽신거리며 허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고는 제 축축한 치맛자락을 끌어당겨 엎어진 요강 겉면을 지극정성으로 싹싹 닦아냈지요. 그 징그럽도록 비굴한 꼴을 본 사람들은 헛구역질을 하며 꽃순이 발치에 침을 뱉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해벌쭉 웃고 있는 꽃순의 치마폭 아래 너무 꽉 쥐어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파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육중한 솥을 대문 안쪽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최참판이 부채를 뒷짐지고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새하얀 자줏빛 명주도포 자락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번쩍거렸지요. 말끔하게 빗어넘긴 턱수염과 기름진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자애롭고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허허, 어찌 다들 이리 불쌍한 아이에게 매몰차게들 굿이오. 제 부모가 내게 진 그 막대한 빚을 갚지 못하고 도망치듯 떠났으니 제 몸으로라도 은혜를 갚겠다고 이리 찾아온 가상한 아이가 아닌가. 내 비록 큰 손해를 보았으나 늙은 아비의 마음으로 불쌍하여 거두어 먹이고 있으니 험한 말들은 그만 거두어 주시게나. 불과 닷새 전이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평생 흙만 파먹고 살던 꽃순의 늙은 부모를 관아에 시퍼런지기니 버젓이 찍힌 완벽한 가짜 빈문서로 올가맨 자가 바로 최참판이었습니다. 거친 오랏줄로 부모를 묶어 험진오비로 팔아버린 것도 모자라 꽃순 일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초가집과 밭대기마저 합법적으로 삼켜버렸지요. 최참판은 바닥에 엎드려 오물을 뒤집어 쓴 꽃순을 뱀같은 실눈으로 길게 내려다보며 화려한 부채를 펼쳐 제 코를 슬쩍 가렸습니다. 에잉, 지독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동네 똥개가 짖는다고 대꾸할 것 없다. 어서 저기 뒷간 우물로 가서 몸을 씻고 부엌에 들어가 남은 돼지고기 비계나 한 점 주워 먹거라. 아이고, 대감마님, 하늘 같은 은혜, 지가. 이 두툼한 혓바닥으로 대문앞 마당흙을 싹 다 하차서라도 평생 갚겠구만요. 감사합니다요. 꽃수는 딱딱한 흙바닥에 제 이마를 쿵쿵 소리 가나도록 찌으며 연신 조아렸습니다. 최참판이 비릿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은 채 뒤돌아 안 채로 완전히 사라지자 꽃순이 입가에 매달려 있던 실없는 웃음도 싹 사라졌습니다. 까막눈만 아니었어도 기억 니은 글자 한 줄만 제대로 읽을 줄 알았어도 아버지가 찍지도 않은 엉터리 지장이 찍힌 그 문서가 가짜라는 걸 관아마당에 엎드려 목숨 걸고 따져묻기라도 했을 텐데 평생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며 살았던 일자무식 꽃순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철저히 미친년처럼 돈과 고기 반찬에 환장한 짐승처럼 바닥을 기며 저 참판의 안방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것. 참판 의서재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문서를 운 좋게 훔쳐낸다 한들 글을 읽을 줄 모르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악독한 늙은이의 얄미운 입에서 내가 문서를 가짜로 꾸몄다는 그 자백을 단 한마디의 결정적인 실언을 기어코 끌어내어 고을 사람들 앞에 까발리고야 말겠다는 도끼가 꽃순의 몸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깊은 밤
마당 한 구석 찬바람이 들이치는 헛간에서 꽃순이 슬그머니 볏짚 더미를 헤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루 종일 무수리처럼 쉴 새 없이 마루걸레질을 하고 아궁이 장작을 패느라 손발이 퉁퉁 부르트고 뼈마디가 욱신거렸지요. 꽃순은 안채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하고는 발소리를 죽인 채 어둡고 적막한 빛들로 향했습니다. 장독대 옆 이끼 가잔뜩 낀 낡은 우물가에 다다른 꽃순. 그녀는 차가운 우물난간의 거친 돌을 열 손가락이 으스러져라 부여잡고서야 난내내 가슴에 첩첩이 눌러두었던 답답한 숨을 간신히 토해냈습니다. 어무이 아버지 거기서 밥은 한술 뜨셨는가요? 늙고 병든 몸으로 험한 돌산에서 매나 맞고 계신 건 아닌가요? 쪼매만 지둘려유. 지가 다 제자리로 돌려놓을 텐게. 해녀나 늙은 집사의 귀에 들어갈까 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려 차가운 우물바닥. 저 깊은 곳으로 뚝뚝 떨어져 내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귀청 떨어지겠네. 밤마다 누가 이리 청승맞게 울어제껴. 시퍼렇게 깊고 어두운 우물 저 밑바닥에서 걸걸하고 앙칼진 늙은 사내의 목소리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꽃순은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너무 놀라 헉숨을 들이마시며 두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고는 그대로 엉덩방아를 찌으며 뒤로 주춤주춤 물러섰지요. 그때 낡아 빠져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우물의 두레박줄이 제멋대로 덜컹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지요.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인데도 우물 안에서 스산하고 축축하는 냄새가 소용돌이치며 위로 확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윽고 우물 돌랑가니로 쑥 불쑥 솟아오른 것은 사람이라기엔 기괴하고 짐승이라기엔 어설픈 해괴망측한 형상이었습니다. 시퍼런 초록 피부를 가진 사내였지요. 꽃순의 어깨춤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키는 자그마한데 배는 된장 담그는 오래된 항아리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짙은 쑥빛 머리칼 사이로는 뭉툭한 뿔두개가 삐죽 솟아 있었지요. 게다가 초록빛 피부는 오래 묵은 이끼처럼 거칠었고 어두운 밤인데도 두 눈만은 황금빛으로 번뜩거렸습니다. 물에 푹 젖어 군데군데해진 낡은 베옷을 덜렁 걸치고 집신조차 신지 않은 맨발을 한 꼴이 영락없는 떠돌이 거렁뱅이였습니다. 오래전 이 참판댁 우물바닥에 갇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던 소리도깨비 청승이었습니다. 아유짜, 100년 전에도 억울하게 매맞던 하인놈. 곡소리에 홀려서 이석을 집 구석에 기어들어왔다가 독한 양반놈이 써붙인 부적에서가 우물바닥에 갇혔건만. 또 그 지독한 짠맛이네. 무슨 년의 눈물이 이리 독하담. 우물턱에 다리를 꼬고 털썩 주저앉은 청승은 두꺼비 등짝처럼 두껍고 울퉁불퉁한 손가락으로 제 뾰족한 귓구멍을 푹푹 후비적거렸습니다. 청승이 엉덩이를 들썩거릴 때마다 꿉꿉한 우물이끼 냄새와 오래된 진흙 냄새가 훅훅 풍겨왔습니다. 매일 밤 꽃순이 남몰래 우물에 쏟아냈던 서러운 눈물이 100년을 갇혀있던 도깨비의 봉인을 풀고 깨우고야만 것이지요. 귀신이여. 사람 살려. 아이고 나 죽네. 꽃순이 눈을 어옇게 까디집으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려 하자 청승이 기겁을 하며 두 손을 허공에 휘휘 저었습니다. 쯧쯧. 눈깔은 얼굴에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내가 어디 봐서 물기 신상이야. 이 반짝반짝 윤기 흐르는 뿔 안 보여? 도깨비다 멍청아. 소리 도깨비. 그리고 제발 동네방네 나대지 좀 마라. 내 이 훤칠한 모습은 내년 그 맹꽁이같이 처진 눈구멍에만 보이니까 쓰잘데기 없이 남들 부를 것 없어. 그 뻔뻔하고
거침없는 말본새에 꽃순이 넋이 나가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저 멀리 안채로 통하는 중문 쪽에서 자박, 자박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흔들리는 청사초롱의 붉은 불빛이 담장 너머로 스멀스멀 일렁였지요. 뱀처럼 차갑고 깐깐한 인상을 가진 늙은 집사였습니다. 최찬판의 비열한 수족이자 집안의 모든 은밀한 뒷조사를 틀어준 자가 밤순찰을 돌며 뒤뜰로 바싹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냐? 거기 어둠 속에 숨은 게 뉘길래 이 야밤에 잠을 안 자고 서성이는 게야. 썩 나오지 못할까? 살모사처럼 쇳소리가 섞인 집사의 호통소리에 꽃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숨이 턱 멎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덩치를 숨길 곳도 마땅치 않았지요. 부모를 판 원수집에서 밤중에 몰래 돌아다닌 걸 들키면 도둑질을 하려 했다며 당장 내일 아침 거적대기에 말려 멍석마리를 당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꽃순이 등줄기에 식은 땀을 쫙 흘리며 사시나무 떨듯 떠는데 우물란간에 앉아 발을 까딱거리던 청승이 씩 웃더니 제 두툼한 입술을 쩍 벌렸습니다. 냥, 각, 캬, 하. 갑자기 청승의 뱃속 깊은 곳에서 봄밤에 발정 남길 고양이 서너 마리가 서로 목덜미를 물어뜯으며 미친 듯이 싸우는 소리가 괴팍스럽게 터져나왔습니다. 꽃수는 너무 놀라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분명 입은 눈앞에 있는 덩치 작은 초록 도깨비 입인데 튀어나오는 소리는 영락없는 앙칼진 야생 고양이 떼의 울음이었지요. 게다가 참으로 기야말 노릇은 그 소리가 청승의 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반대편 안채담장 밖 장독 대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감쪽같이 방향과 거리를 속이며 사방으로 메아리 쳐올렸다는 것입니다. 에잇 썩을 찜승 놈들, 발정난 도둑갱이 새끼들이 귀한 간장독 다 깨겠네. 예끼 이놈들. 허이. 늙은 집사는 혀를 끌끌 차며 치켜들었던 청사초롱을 거칠게 흔들더니 황급히 발길을 돌려 반대편 장독대 쪽으로 쟁걸음을 쳤습니다. 자박거리는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넘긴 꽃수는 털썩 다리에 힘이 풀려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청승이 제 불룩한 배를 두꺼비 같은 손톱으로 득득 극적이며 툴툴거렸지요. 거참 오랜만에 목구멍에 소리를 굴렸더니 영 칼칼하고 뻑뻑하구먼. 야, 뚱보울보. 뭐 좀 씹어먹을 거 없냐? 내년에 그 짠내 나는 소리만 며칠 내내 주워 먹었더니 속이 아주 헛헛해서 미치겠다. 구수한 이끼 냄새를 풍기며 배를 쑥 내민 이 아재 같은 도깨비 앞에서 꽃수는 저도 모르게 꼬질꼬질한 제 옷소매 안쪽을 뒤적거렸습니다. 저녁 나절 부엌가궁이에 불을 떼며 몰래 훔쳐 치마폭에 꽁꽁 감춰두었던 딱딱하게 굳어버린 찬 찰수수떡 반 조각을 꺼내들었지요. 덜덜 떨리는 투박하고 뭉툭한 손으로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청승은 녹그릇 같은 누런 눈을 반짝이더니 꽃순의 손에 들린 수수떡을 덥석 낚아채어 단숨에 입안으로 털어넣었습니다. 우적우적 쩝쩝 볼이 미어터져라 씹는 소리가 적막한 뒷뜰에 유난히 정겹게 울렸습니다. 찰진 거 보소. 100년 만에 씹어보는 곡기네. 생긴 건 곰탱이같이 둔하게 생겨 먹어도 떡맛 하나는 기가 막히게 아는구먼. 달아. 꽃수는 아까의 공포도 잊은 채 긴장이 풀려 헛웃음이 픽 새어나왔습니다. 무서운 도깨비라더니 딱딱하게 굳은 수수떡 한 조각에 입술 주변에 고물을 다 묻혀가며 해벌쭉 좋아하는 꼴이 영락없는 동네 바보아재 같았지요. 하지만 도망칠 곳도 하소연할 곳도 없는 이 숨막히는 감옥 같은 참판댁에서 저 이상한 도깨비가 방금 자신을 매질의 위기에서 구해준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저기 아까 그 고양이 소리 말이오. 그게 진짜로 그 짝 입구녕에서 나온 거요? 꽃순이 조심스레 묻자 수수떡을 찹찹 우물거리던 청승이 능글맞게 씩 웃었습니다. 황금빛 눈동자가 초승달처럼 보기 좋게 휘어졌지요. 내 입이 그냥 밥이나 축내는 헐렁한 주둥이인 줄 아냐? 세상 천지 돌아가는 무슨 개소리든 간에 한번 내 귓구멍으로 쏙 들어와 콱 씹어삼키면 내 맘대로 그 소리를 이리저리 뱉어낼 수 있는 천하제일의 귀한 주둥아리제. 헌데 청승이 갑자기 남은 떡을 꿀꺽 삼키더니 우물랑간에서 가벼운 몸놀림으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쭈그려 앉은 꽃순의 코앞까지 바싹 얼굴을 들이밀더니 주변을 경계하듯 목소리를 낮추어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너 이놈의 시커먼 뱀소굴 같은 집구석에서 대체 누굴 속여 먹으려고 밤낮으로 실실 쪼개면서 똥유강이나 닦고 있는 게냐? 아까 초저녁 즈음에 저 큰방 비단옷 입은 늙은이가 제 깡마른 하인놈과 쑥덕거리며 아주 재미난 꿍꿍이를 짜는 징그러운 소리를 내가 싹 다 주워 먹었거든. 그 순간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굽신거리며 실없이 처져 있던 꽃순의 순박한 눈매가 어둠 속에서 시퍼런 칼날처럼 서늘하게 번쩍 빛을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살얼음이 낀 차가운 우물가에서 꽃순은 산더미처럼 쌓인 안채의 빨랫감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독한 잿물에 불어터진 손등은 이미 쩍쩍 갈라져 쓰라렸지만 꽃순은 행여나 수모에게 꼬투리를 잡힐까봐 쉴 새 없이 방망이질을 해댔지요. 얼음장 같은 찬물에 무명천을 헹구며 속으로 부모님 생각에 뜨거운 눈물을 삼키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 감나무 가지에서 툭하고 시퍼런 쑥떡 하나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간밤에 만났던 소리도깨비 청승이었습니다. 얻어먹은 찰수수떡 반조각이 어지간히 달았던지 청승은 이끼 낀 맨발을 덜렁거리며 감나무 굵은 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능글맞게 웃고 있었습니다. 야 뚱보, 넌 속도 없냐? 저기 툇마루 끝에서 내년육하는 소리가 이 담장밖까지 쩌렁쩌렁 울리는데 어찌 그리 태평하게 빨래나 쥐어짜고 있어. 꽃순이 멍하니 눈을 끔뻑거리자 청승이 제 두툼한 입술을 삐죽 내밀더니 뱃속에서 불쑥 소리를 뱉어냈습니다. 저 미련하 고독한 년지 부모 판돈으로 산쌀이라 그런가 아침부터 고봉밥을 꾹꾹 눌러다 맞춰 먹더라니까. 살이 퉁퉁 찐 게 아주 돼지가 따로 없어. 나 같으면 혀깨 물고 죽었을 텐데 명이 길기도 하지. 꽃순은 하마터면 손에 든 빨래 방망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분명 눈앞에 매달린 초록 도깨비 입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억양부터 가쁜 숨소리, 심지어 코웃음 치는 버릇까지 안채수모의 목소리와 소름 돋게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 부엌에서 아궁이 불을 떼던 꽃순이 등짝을 꼬집으며 앙칼지게 구박하던 바로 그 늙은 여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꽃순은 이내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다시 방망이질을 시작했습니다. 허이허이 젖은 손을 저어 도깨비를 쫓는 신용까지 했지요. 냅둬요. 혓바닥으로 남 찌르는 것들은 지들명이나 갉아먹는 거구만요. 지가 썩낸다고 험한 돌산에 끌려가신 우리 어무이 아버지 입에 따순밥 한술 들어가는 것도 아닌디 못하러 헛심을 빼요. 그 묻어나고 묵직한 대답에 청승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100년 전 우물에 갇히기 전 그가 보아온 인간들은 남이 말 한마디에 핏대를 세우고 서로 멱살을 잡기 일쑤였습니다. 헌데 이 풍만한 덩치의 여인은 도끼를 품고 있으면서도 참으로 이상한 곳에서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그날부터 청승은 꽃순이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달달한 수수떡 찌끄러기나 얻어먹을 심산이었지만 점차 이 미련할 만큼 우직한 여인의 곁을 맴도는 것이
심심치 않았던 겁니다. 청승의 얄궂은 능력이 꽃순의 고단한 종살이에 은근한 숨통을 틔워준 것은 덤이었습니다. 가마솥에 불을 떼다 깜빡 졸아 매서운 수모 의회초리에 맞을 뻔한 찰나 청승이 부엌가궁이 뒤에서 아이고 형님, 마님께서 급히 찾으셔요 하고 밖에서 부르는 하녀의 다급한 목소리를 기막히게 흉내내어 수모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넓은 마당을 쓸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플 때면 어디선가 맑은 산새 소리나 시원한 계곡물 흐르는 소리를 입으로 불어주어 꽃순의 맺힌 땀을 식혀주기도 했지요. 꽃순이 눈에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도깨비에 그 능청스러운 장난질이 지옥 같은 원수집에서 유일하게 사람 숨을 쉬게 해주는 동아줄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밤 헛간문을 닫고 들어온 꽃순 앞에 청승이 불룩한 배를 내밀며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장난기 싹 빠진 진득한 황금빛 눈이 번뜩거렸습니다. 야, 귀청 열고 똑바로 들어라. 내년이 그토록 기다리던 소리다. 청승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묵직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집사, 문단속은 철저히 하였느냐? 그 미련한 뚱보년이 아무리 까막눈이라 해도 혹여 눈치를 챌까 염려되는구나. 그 가짜 빈문서원본은 서재 안쪽 12폭 화조도 병풍 뒤에 있는 붉은 오칠함에 넣어두었다. 관아직인까지 위조한 내 필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니 도지사 순시가 끝날 때까지 절대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라. 최참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뱀처럼 차갑고 오만한 억량, 이따금씩 섞이는 헛기침 소리까지 완벽하게 똑같았지요. 뒤이어 늙은 집사가 굽신거리며 예, 대감마님, 쥐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맞겠사옵니다. 하고 대답하는 간신배 같은 소리까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꽃순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번쩍 트이는 것 같았지요. 그를 몰라 서재에 수백 권의 책 과장부가 있어도 어느 것이 진짜인지 찾을 방도가 없었는데 저 도깨비가 정확한 위치를 입에 물고 온 것입니다. 12폭 화조도 병풍 뒤 붉은 오칠함. 아이고 청승아제, 참말로 고마워요. 내 이 은혜는 뼈에 새길 텐게. 꽃순은 덜덜 떨리는 투박한 두 손으로 청승의 두꺼비 같은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징그럽게 왜 이러냐, 떨어져라. 은혜는 무슨. 나중에 일이 다 끝나면 그 달짝지근한 수수떡이나 시루째로 쪄다 바쳐. 알았냐? 청승이 툴툴거리며 손을 빼냈지만 초록색 뺨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최참판이 이웃고을 수령과 만나 다과를 즐기러 반나절 동안 집을 비운다는 소식을 들은 꽃순은 내일 낮이야말로 서재에 잠입할 유일한 기회라 여기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꽃순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늦은 시각 뒷간을 가려고 헛간을 나섰던 꽃순이 무의식 중에 서재 쪽 장지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순간을 말입니다. 순찰을 돌던 늙은 집사는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사의 뱀처럼 가늘고 날카로운 눈매가 좁혀졌습니다. 대체 저 뚱보년이 왜 밤낮으로 대감마님 서재 근처를 힐끔거리는 겐가. 미련한 척 굽신거리지만 어딘가 미심쩍어. 내일은 전연의 일거수일투족을 바싹 감시해야겠구나. 늙은 집사의 싸늘한 혼잣말이 밤 공기에 불길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참판대 간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최참판은 화려한 가마를 타고 이웃고을로 나섰지요. 꽃순은 대청 마루를 훔치던 걸레를 꽉 틀어쥐고 땀으로 흥건해진 손바닥을 거친 치맛자락에 쓱쓱 문질러 닦았습니다. 터질듯이 뛰는 가슴을 억누르며 살얼음 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서재의장 지문 앞에 섰습니다. 집사가 행랑채 쪽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 틈을 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요. 드르륵 소리를 최대한 죽여 문을 열자 서늘하고 짙은 묵향이 훅 끼쳐왔습니다. 바닥에는 발이 푹푹 꺼질 만큼 두꺼운 명주요가 깔려 있었고 사방벽에는 빽빽하게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평생 흙바닥에서 구르며 소똥 냄새만 맡고 살았던 꽃순에게 이 고상하고 차가운 서재는 금방이라도 숨통을 조여올 것 같은 무서운 짐승의 뱃속 같았습니다. 하지만 꽃순은 두려움에 떨 틈이 없었지요. 문을 꼭 닫은 그녀의 두 눈이 방 안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화조도 병풍, 새와꽃이 그려진 병풍, 방 안쪽 가장 깊숙한 곳, 참판이 앉는 호랑이 가죽방석 뒤편에 거대한 12폭 병풍이 처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꽃수는 숨을 흡 들이마시고 몸을 날쌔게 움직여 병풍 뒤로 돌아갔지요. 어두침침한 구석, 작은 호두나무 탁자 위에 검붉은 빛이 도는 오칠한 하나가 육중한 롯새자물쇠를 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찾았다. 꽃수는 억장이 무너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아랫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붉은 나무통 안에 억울하게 돌산 노비로 끌려간 부모님이 목숨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인간 쓰레기 취급하며 침을 뱉던 이웃들이 오해를 풀고 저 뱀 같은 참판에 숨통을 쨘 유일한 진실이 저 안에 잠들어 있었지요. 그를 몰라도 겉모양은 외워둘 수 있었습니다. 하미 크기, 롯새 자물쇠에 새겨진 박쥐 문양, 그리고 모서리에 긁힌 작은 자국까지 꽃수는 두 눈에 핏발이 서도록 똑똑히 새겨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익. 서재 바깥 마루를 밟는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내 예감이 맞았군. 신발이 없는 걸 보니 쥐새끼가 이 안에 든 게 분명해. 늙은 집사의 쇳소리 나는 목소리가 장지문 바로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꽃순을 계속 감시하던 집사가 기어이 덜미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꽃순의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멎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으며 온몸이 털이 곤두섰지요. 병풍 뒤는 막다른 벽이었습니다. 쥐구멍 하나 없는 방 안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거칠게 문을 열려는 집사의 거친 숨소리가 창호지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끝이구나. 여기서 잡히면 끝장이다. 우리 어무이 아버지도 영영 못 뵙겠구나. 꽃순이 절망감에 두 눈을 질끈 감고 주먹을 꽉 쥐던 찰나 서재 창문 밖 커다란 소나무 가지 위에 매달려 있던 도깨비 청승이 배를 불룩하게 부풀리며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청승의 황금빛 눈이 번뜩이더니 그의 두툼한 입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쨍그랑, 와장창, 쿵, 콰당탕. 꽃순이 있는 서재가 아니라 마당을 가로지른 정반대편 안채대청 마루 쪽이었습니다. 최참판이 목숨보다 아끼는 수천 양짜리 청자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무거운 참나무 탁자가 박살나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고막이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재문 꼬리를 잡고 있던 늙은 집사는 아이고 맙소사, 대감마님의 청자가 하고 기함을 토하며 헐레벌떡 대청마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사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틈을 타 꽃수는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힘을 주어 서재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마루를 발소리 없이 질주하여 헛간 쪽으로 향했지요. 그러나 혼비백산하여 대청마루로 뛰어들어가려던 집사가 무심코 고개를 돌렸을 때 서재 옆문을 빠져나가 헛간 뒤로 잽싸게 숨어드는 꽃순의 짙은 다홍치마 끝자락을 찰나의 순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장작더미 뒤에 숨은 꽃순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줄기로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담장 위에서 청승이 내려다보며 씩 웃고 있었지요. 청승의 기막힌 재주가 위기를 넘기게 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쾅! 하고 소슬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웃고을 수령과 다가를 즐기고 있어야 할 최참판이 예상치 못하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웃 수령이 급체로 쓰러지는 바람에 약조가 틀어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가마를 돌려 일찍 돌아온 것이었지요. 책 하필 오늘 채할 게 뭐람. 대청마루에 박살난 항아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분노에 차 있던 늙은 집사가 참판에게 쪼르르 달려가 고에 다쳤습니다. 대감마님, 방금 전 대청마루에서 무언가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나서 가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사옵니다. 헌데 제가 달려가는 그 틈을 타 미련한 뚱보년이 대감마님이 서재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순식간에 들이닥친 건장한 아인 두 명이 헛간 뒤에 숨어있던 꽃순 이 양팔을 억세게 꺾어쥐었습니다. 아이고 나요. 지는 그냥 마당을 쓴 죄밖에 없어요. 꽃순이 흙바닥에 무릎이 긁히며 발버둥을 쳤지만 하인들의 억센 소나기를 벗어날 수는 없었지요. 꽃순은 짐짝처럼 끌려가 넓은 안채마당 한가운데에 팽개쳐졌습니다. 섬돌 위에 우뚝 선 최참판의 눈빛은 독사처럼 매서웠습니다. 약조가 틀어진 데다 종년이 감히 제 서재를 엿보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지요. 참판이 계단을 쿵쿵 내려와 꽉 쥔 부채 끝으로 꽃순의 뺨을 향해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짝! 살이 터질 듯한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개가 휙 돌아간 꽃순의 뽀얀 뺨 위로 순식간에 시뻘건 멍이 부어올랐습니다. 뺨이 찢어질 듯한 쓰라림에 꽃순은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쇳내를 삼키면서도 꽃순은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내 인연, 내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들다니 내년이 감히 내 서재를 엿보았느냐?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서늘한 뱀 같은 참판이 그림자가 엎드린 꽃순의 정수리 위로 무겁게 드리워졌습니다. 사방은 하인들로 막혀 있었고 빠져나갈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벼랑 끝이었습니다. 매섭게 베려진 옥빛이 부채 끝에 후려맞은 꽃순의 왼쪽 뺨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부어올랐습니다. 뺨이 찢어지는 듯한 자결감이 덮쳐왔지만 꽃순은 흙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이마를 땅에 박고 바들바들 떨 뿐이었습니다. 신음조차 내지 않으려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넓은 마당을 빙 둘러싼 하인들의 싸늘한 시선 한가운데서 최참판의 서늘한 목소리가 꽃순의 정수리로 무겁게 내리꽂혔습니다. 내 인연, 천한 종년이 감히 주인의 서재 문턱을 넘어 엿보아 필시 방 안에 있는 귀한 벼루나 폐물 따위를 훔쳐 달아나려 한 게지. 어디 전연이 품을 당장 샅샅이 뒤져보아라. 참판의 호령이 떨어지기 가무섭게 늙은 집사가 다가왔습니다. 집사는 거센 손길로 꽃순의 낡은 저고리섭과 치맞춤을 사정없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꽃순은 속으로 바짝 식은 땀을 삼켰습니다. 훔친 물건이 나올 리야 없겠지만 만약 병풍 뒤에 붉은 오칠함에 대해 캐묻기라도 한다면 어찌 둘러대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집사의 거친 소나기가 꽃순의 속치마 허리춤을 확 잡아채는 순간 겹겹이 동여맨 무명천사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물건 하나가 툭 하고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반질반질하게 손때가 묻고 모서리가 달아빠진 아주 낡은 나무 얼레빗이었습니다. 그 빛을 본 순간 잔뜩 움츠러들어 숨죽이고 있던 꽃순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아, 안 돼요. 그것만은, 제발 그것만은. 꽃순이 다급하게 두 손을 뻗어 빛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가 한 발 빠르게 짐승처럼 달려들어 그 낡은 빛을 낚아채더니 참판에게 굽신거리며 바쳤습니다. 그 얼레빛은 다름 아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친 밧줄에 묶여 타고 올 돌산노비로 끌려가던 날 아침, 꽃순의 어머니가 수레에 오르기 직전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손으로 딸이 손에 꽉 쥐어주며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쏟았던 마지막 유품이나 다름없었지요. 평생 흙일만 하느라 비녀 하나 꽂아보지 못한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와 유일하게 아끼며 품고 살았던 가난한 모녀의 애틋한 피와 땀이 서린 목숨 같은 물건이었지요. 최참파는 그 볼품없는 낡은 나무 빗을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집어들고는 이리저리 살피며 역겹다는 듯 비릿한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아라. 뗏물이 줄줄 흐르는 천한 종년이 어찌 이런 멀쩡한 참빗을 가질 수 있단 말이냐. 필신의 안방아녀의 물건을 훔친 것이 분명하다. 밥을 거두어 먹인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도둑질을 한 것도 모자라 감히 주인의 공간까지 넘보다니. 참으로 짐승만도 못한 년이로다. 아니구만요. 지가 훔친 게 아니어요. 우리 어무이가, 우리 불쌍한 어무이가 끌려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가신 거구만요. 대감마님, 지가 잘못했어요. 흙을 주워 먹으라면 먹을 텐게 제발 그 빚만은 돌려주셔요. 꽃수는 무릎이 닦아진 채로 흙바닥을 박박 기어가 참판의 새하얀 명주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애원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싹싹 비는 꽃순의 처절한 몰골 앞에서도 참판의 실루는 얼음장처럼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치워라. 더러운 손때가 옷에 묻을라. 참판이 매몰찬 발길질로 꽃순의 가슴팍을 세게 밀어냈습니다. 뒤로 나동그라진 꽃순이 채정신을 차리기도 전이었지요. 참판은 손에 들고 있던 어머니의 얼레빗을 마당한 가운데 놓인 큼직하고 단단한 섬돌이로 무참히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딱 가시돋친 채찍 소리보다 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빗이 정확히 두 동강으로 쪼개져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빗살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꽃순의 심장도 그 순간 처참하게 두 동강이 나는 듯 했습니다. 바닥에 조각나 흩어진 빗을 멍하니 바라보는 꽃순의 처진 눈매에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짐승 같은 오열이 터져 나왔지요. 늙은 어머니의 마지막 체온마저 위선자의 발밑에 무참히 짓밟힌 끔찍한 절망감이 숨통을 꽉 조여왔습니다. 내일 아침 충청도 관찰사영감께서 본가에 당도하시어 큰 잔치가 열릴 터인데 이따위 도둑년 때문에 신성한 집안에 애군이 낄까 몹시 두렵구나. 참판은 소매를 툭툭 털어내며 늙은 집사를 향해 싸늘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연을 당장 빗 한 주 만드는 깊은 뒷마당엇간에 가두어라. 물 한 모금 주지 말고 내리 굶기거라. 내일 관찰사영감의 순시가 끝나는 대로 사람을 몰래 불러들여 전연이 입에 굵은 재갈을 물려 저 멀리 남쪽 끝 염전노비로 헐값에 팔아넘겨버릴 것이다. 다시는 이 고을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백길로 치워버려라. 꽃수는 더 이상 찢어지는 비명을 찌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질질 끌려가 퀴퀴하고 어두운 헛간 바닥으로 짐짝처럼 내던져졌습니다. 밖에서 육중한 자물쇠가 채워지는 덜커덕거리는 쇳소리가 울리자 헛간 안의 모든 빛이 완전히 차단되었지요. 칠흑 같은 어둠, 코를 찌르는 곰팡내와 쥐똥 냄새뿐이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웅크린 꽃수는 흙먼지 속에서 주워온 두동강난 얼레빗을 제 가슴팍에 깊이 품고 숨죽여 오열했습니다. 이대로 완전히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재병풍 뒤에 숨겨진 붉은 오칠함의 진실을 세상에 까발리기는커녕 내일 모레면 평생 살이 타들어가는 짠내나는
염전 바닥에서 짐승처럼 썩어가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타고 올 험지로 끌려간 불쌍한 부모님은 영영 찾을 길조차 끊어졌지요. 속이 숫덩이처럼 타들어가는 억울함에 꽃수는 제 가슴팍을 거친 주먹으로 수없이 내리쳐댔습니다. 얼마나 서럽게 울었을까. 목이 다시어 쇳소리만 나던 캄캄한 헛간 구석에서 익숙하고 꿉꿉한 우물가 이끼 냄새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야, 뚱보울보. 언제나 능청스럽게 장난을 치며 배를 내밀던 소리도깨비 청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둠 속에 번뜩이는 청승의 누런 황금빛 눈에는 장난기가 싹 가시고 묵직하고 깊은 수심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어줄 수도 참판에 목을 비틀어 때려 눕혀줄 수도 없는 도깨비는 그저 바닥에 웅크린 꽃순의 곁에 쭈그려 앉아 말없이 거친 숨소리만 내쉬었습니다. 이윽고 청승이 제 불룩한 배를 두꺼운 손으로 쓱쓱 쓸어내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우리 순이 이마에 땀방울 맺힌 것 좀 보소. 고된 반일하느라 배고팠지. 어서 이리 와 어미 품에 안기거라. 내가 따순밥 해줄 텐게. 그것은 오래전 꽃순의 초가집마당에서 어머니가 고된 반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린 꽃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던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청승이 언제 그 집 주변을 맴돌다 주워 먹었는지 모를 그 옛날의 다정한 소리가 좁고 어두운 헛간 안에 봄바람처럼 따스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꽃수는 짐승 같은 통곡을 토해내며 바닥에 엎여 목 놓아 울었습니다. 도깨비는 곁에 조용히 앉아 그 지독하게 짠 눈물 소리를 제 몸이 핏줄에 새기듯 묵묵히 다 들어주고 있었지요. 캄캄한 절망의 밑바닥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염전으로 팔려갈 가장 깊고 어두운 밤이 속절없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참판댁 넓은 마당은 아침부터 충청도 관찰사를 맞이할 준비로 발디딜 틈 없이 분주했습니다. 잔치상에 올릴 귀한 소를 잡고 부엌에서는 온갖 고기전과 빈대떡을 부치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잔칫날의 들뜬 분위기와 헛간에 갇힌 꽃순이 처지는 너무나도 끔찍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날이 환하게 밝자 헛간문이 덜커덕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늙은 집사가 냉랭한 얼굴로 들어섰지요. 밤새 오열하느라 눈이 짓무르고 퉁퉁 부은 꽃순이 몸을 둥글게 웅크린 채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집사는 손에 들고 있던 쉰내가 풀풀 나는 찬밥 한 덩이를 바닥에 개먹이 주듯 툭 던졌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널 당장 굶겨서 염전으로 팔아넘기라 하셨으나 오늘 워낙 큰 잔치가 열려 부엌에 일손이 부족하니 내 특별히 넓은 아량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어서 기어나와 뒷두루물가에 쪼그려 앉아 잔치에 쓸 녹그릇이나 광인하게 닦거라. 집사는 흙바닥에 엎드린 꽃순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귓가에 다가가 낮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잔치가 다 끝날 때까지 쥐 죽은 듯이 숨어서 그릇만 닦아라. 해녀나 관찰사 영감께서 오셨을 때 미친 소리라도 지르며 마당에서 난동을 부릴 작정이면 내가 내 늙은 부모가 있는 돌산 채석장으로 연통을 넣어 당장 그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야. 우물에 돌을 따라 빠뜨리는 건 일도 아니지. 알겠느냐? 부모 이 목숨을 담보로 진 끔찍하고 살떨리는 협박이었습니다. 꽃수는 공포에 질린 듯 몸을 바들바들 떨며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조아렸습니다. 아, 알겠구만. 유지가 어찌 감히 대감마님 잔칫날에 그런 미친 짓을 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물도 안 마시고 그릇만 닦을 테니 제발 우리 불쌍한 어무이 아버지 목숨만은 살려주셔요. 꽃순의 그 한없이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벌벌 떠는 대답에
집사는 비열한 코웃음을 치고는 옷자락을 털며 돌아섰습니다. 역시 부모 목숨을 들먹이니 저 미련하고 우둔한 뚱보년도 겁을 먹고 찍소리 못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완전히 방심한 것이지요. 하지만 집사가 뒷짐을 지고 헛간문을 완전히 나서자마자 납작 엎드려 덜덜 떨고 있던 꽃순이 고개가 천천히 위로 들렸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처진 눈매 안에는 간밤의 나약한 절망 따위는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칼날 같은 지독한 도끼만이 등골이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빼앗길 것도 물러설 구석도 없었지요. 오늘 저들의 위선을 까발리지 못하면 자신은 염전노비로, 부모님은 돌산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영영 기회는 없었지요. 꽃순이 뒤뜰 차가운 우물가에 쪼그려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잔치용 녹그릇을 미친 듯이 거친 집수세미로 닦아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처 감나무 가지에서 툭하고 시퍼런 소리 도깨비 청승이 내려와 꽃순의 넓은 등 뒤에 바싹 붙어섰습니다. 아재. 꽃순이 수세미를 벅벅 문지르며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입술만 우물거리며 낮게 불렀습니다. 아재 입구녕에 꽉꽉 주워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딱 하나 남아있어야 해요. 오늘 저 피도 눈물도 없는 늙은 구렁이의 숨통을 단박에 끊어버릴 감히 입을 때요. 변명조차 못할 가장 독하고 시커먼 소리 말이에요. 꽃순의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에 청승은 황금빛 두 눈을 번쩍이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순은 물에 젖은 턱끝으로 사랑채 쪽을 가리켰습니다. 충청도 관찰사를 영접하기 직전 최참판과 늙은 집사가 마지막으로 옴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둘만의 은밀한 계획을 점검할 유일한 찰나의 시간이었습니다. 청승은 뚱뚱한 몸을 날쌔게 굴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투명한 그림자처럼 사랑채 처마 밑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사랑채 안방에서는 최참판이 옥관자를 단 새하얀 최고급 도포를 쫙 빼입고 거울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지요. 늙은 집사가 뒤에서 허리를 굽힌 채 불안한 쇳소리로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마님, 쇳내가 간밤에 생각해 보았사온데 혹여나 저 꼬장꼬장한 관찰사 영감께서 지난번 잊은 자댁 토지와 밭을 거두어들인 빈문서에 대해 깐깐하게 캐물으시면 어찌하옵니까? 영감께서 워낙 서류에 밝고 엄격하신 분이라 행여 구멍이라도 발견하시면. 그러자 최참판의 방안을 울리는 여유롭고 오만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리석고 겁 많은 소리. 관찰사 영감이 아무리 바늘 찔러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자라한들. 결국 나라 인옥을 먹는 벼슬아치는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찍힌 관아의 공식 직임만 믿게 되어 있다. 우리가 몰래 쌀가마니를 먹여 관아 하급 관리놈을 구워 삶고 서류를 통째로 조작한 걸 하늘 아래 누가 안단 말이냐? 그 무식한 뚱보년의 늙은 애비가 지장을 찍지 않았다는 건 천지간에 너와 나 단둘만 아는 사실이야. 참판은 제 완벽한 계획과 오만함에 잔뜩 취해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가장 결정적인 죗값을 제 입으로 술술 불고 말았습니다. 완벽하게 관아의 도장까지 위조에 꾸민 그 가짜 빈문서가 내 서재 병풍 뒤 오칠함에 버젓이 들어앉아 있는 한 임금님이 직접 내려온다 한들 내 재산과 명예에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해. 쓸데없는 걱정 말고 당장 나가서 마당의 꼬락선이나 똑바로 살피고 오너라. 예, 대감마님. 대답과 동시에 늙은 집사가 획 몸을 돌리더니 손님 맞이 환기를 핑계로 굳게 닫혀있던 사랑채 창문을 왈칵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헉! 청승이 기겁을 하며 뚱뚱한 몸을 지붕 기와 위로 확 꺾어 올렸습니다. 집사의 뱀처럼 가늘고 차가운 시선이
처마 밑을 매섭게 훑고 지나갔지요. 조금만 굼떴어도 소리를 채 담기도 전에 도깨비의 수상한 기운을 들켜 소금이나 액막이 부적이라도 맞을 판이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찰나의 아슬아슬한 위기 속에서 청승은 숨을 꾹 참고 지붕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름 끼치도록 오만하고 추악한 자백의 목소리는 처마 위로 간신히 도망친 소리도깨비. 청승의 뱃속 깊숙한 곳으로 남김없이 아주 깨끗하고 우렁차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대문 밖 길가에서 요란한 태평소와 징소리가 울리며 충청도 관찰 사형감, 행차시오하는 우렁찬 외침이 고을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안채마당에는 고을에 내놓으라 하는 양반유지들과 참판댁 식솔들이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뒤뜰로 물가에서 넉나간 사람처럼 녹그릇을 닦던 꽃순도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앞치마에 젖은 손을 쓱쓱 닦아내는 꽃순이 곁으로 처마 위에서 내려온 청승이 다가왔습니다. 청승은 꽃순을 향해 씩 웃으며 제 볼록한 배를 두꺼운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그 썩은 뱀의 자백을 뱃속 깊숙이 아슬아슬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가두어 두었다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꽃순의 둥글고 넓적한 얼굴이 천천히 돌덩이처럼 무표정하게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비굴하게 올리고 있던 입꼬리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멍이 들어 퉁퉁 부어오른 뺨 위로 서늘한 결의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서 번쩍거리는 커다란 노쇠 잔치쟁반을 두 손으로 꽉 틀어쥐었습니다. 아재 가자. 그 잘난 늙은이 밥상 시원하게 엎어버리러. 저 넓은 대청 마루 너머로 꼿꼿하고 위엄 넘치는 관찰사가 최참판에 굽신거리는 영접을 받으며 잔치상 정중앙 의상석으로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지요. 오랜 시간 이악 물고 참아왔던 가장 거대하고 처절한 반전의 무대가 마침내 그 막을 올리려는 참이었습니다. 기름진 고기 전부치는 냄새와 달큰한 고급 청주 냄새가 참판댁 안채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을에 내놓으라 하는 양반들과 유지들이 화려한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상석에 앉아 흥겨운 풍악 소리에 맞춰 고개를 까딱거리고 있었지요. 마당 한가운데는 꼿꼿하고 위엄 있는 자태의 충청도 관찰사가 앉아 최참판이 끊임없이 올리는 산의 진미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껄껄 관찰사 영감. 올 한해 이 고을 인농사가 이리 풍년인 것은 모두 영감이 높으신 덕망이 하늘에 닿은 덕분 아니겠습니까? 어서 이 귀한 술 한 잔 받으시지요. 최참판은 특유의 뱀 같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관찰사 의욕잔에 술을 가득 채웠습니다. 늙은 집사는 그 옆에서 허리를 반으로 접은 채 연신 부채질을 하며 아부를 떨고 있었지요. 힘없는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낸 탐욕이 가장 평화롭고 인자한 가면을 쓴 채 잔치상 위에서 역겨운 춤을 추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감, 참말로 억울하구먼요. 제발 이 까막 눈 종년의 목소리 좀 한 번만 들어주셔요. 정적을 깨는 쩌렁쩌렁한 외침과 함께 묵직한 노쟁반을 높이 치켜든 꽃순이 마당 한가운데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놀란 아인들이 이 미친년이 어딜 감히 대감마님 잔치상에 하며 꽃순 이양팔을 붙잡으려 달려들었지요. 하지만 며칠간 물 한 모금 못 마신 몸임에도 벼랑 끝도끼를 품은 꽃순의 육중한 몸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섣불리 달려들던 아인들이 그녀의 기세에 눌려 흙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최참판의 하얀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지요. 그는 관찰사의 눈치를 살피며 부채를 든 손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년이 기어이 잔칫날 사다를 내는구나.
당장 전현희 주둥이에 재갈을 물려 끌어내어라. 영감, 몹쓸 것을 보여드려 참으로 면목이 없사옵니다. 늙은 집사가 다급하게 몽둥이를 든 하인들에게 턱짓을 보냈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꽃순 이정수리를 내리치려던 일촉즉발이 찰나 상석에 앉아있던 관찰사가 차갑고 묵직한 목소리로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멈추어라. 내 들어보니 저 헐벗은 여인의 침에 깊은 뼈가 있구나. 그래, 무슨 지독한 억울함이 있길래 목숨을 걸고 이 잔치상까지 엎으려 드는 것이냐? 꽃순은 쟁반을 내려놓고 마당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뺨위로 두 눈을 번뜩이며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관찰사를 향해 또박또박 토해냈습니다. 영감, 저기 점잖게 앉아 자비를 논하는 최참판은 빛 한 푼 없는 우리 어무이 아버지를 억지로 밧줄에 묶어 타고 올 험지로 팔아넘긴 짐승이구만요. 가짜로 문서에 관아직인을 파서 찍고 우리 집과 밭을 모조리 뺏은 것도 모자라 일자무식인저를 곁에 두고 비웃으며 그 추악한 진짜 증거들을 꽁꽁 숨겨두었구먼요. 구경하던 고을 유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참판이 헛기침을 하며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품에서 문서를 꺼내들었습니다. 영감, 보십시오. 여기 관아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빈문서 원본이 있습니다. 이 아이 위아비가 빚을 지고 직접 붉은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은 것이지요. 법대로 정당하게 처리한 일을 두고 저 무식하고 배은망덕한 년이 앙심을 품고 난동을 부리는 것이옵니다. 관찰사가 문서를 건네받아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에 결함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 한들 일이 공적인 관아의직이니 명백히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최참판이 입가에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늙은 집사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꿇어앉은 꽃순을 향해 비열한 코웃음을 보냈지요. 그때였습니다. 꽃순이 등 뒤 감나무에서 소리 없이 기척도 없이 뛰어내린 도깨비 청승이 꽃순이 어깨를 툭 쳤습니다. 청승의 녹그릇 같은 황금빛 두 눈이 무섭게 번뜩이더니 그는 제 불룩한 배를 산더미처럼 부풀리고는 하늘을 향해 입을 쩍 벌렸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맑고 고요한 대낮이었습니다. 날씨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건만 갑자기 사람들이 고막을 찢을 듯한 거대한 천둥 같은 소리가 마당 위사 방벽을 치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위의 옥잔 속에 담긴 맑은 술이 그 엄청난 소리의 진동에 파르르 떨리며 밖으로 흘러넘쳤지요.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는 하늘 전체가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거대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리석고 겁많은 소리, 관찰사 영감이 아무리 바늘 찔러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자라한들, 결국 나라 인옥을 먹는 벼슬아치는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찍힌 관아의 공식직인만 믿게 되어 있다. 우리가 몰래 쌀과 마니를 먹여 관아 하급 관리놈을 구워 삶고 서리를 통째로 조작한 걸 하늘 아래 누가 안단 말이냐? 마당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마신 채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최참판의 교활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특유의 오만한 억량, 방금 전까지 관찰사 앞에서 내던 뱀 같은 웃음소리까지 허공에서 그대로 재현되어 만천하위기 구멍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요. 최참판은 들고 있던 옥비치 부채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늙은 집사는 사시나무 떨듯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지요. 하늘을 뒤덮은 참판의 거대한 자백이 잔인하게 이어졌습니다. 그 무식한 뚱보년의 늙은 애비가 지장을 찍지 않았다는 건 천지간에 너와 나 단둘만 아는 사실이야. 완벽하게 관아의 도장까지 위조해 꾸민 그 가짜 빈문서가 내 서재에 버젓이 들어앉아 있는 한
임금님이 직접 내려온다 한들 내 재산에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해. 소리가 멎자 마당은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소름 끼치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무슨 요사스러운 소리냐? 귀신의 장난이다. 믿으시면 아니되옵니다, 영감. 최참판이 사색이 되어 발악하듯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꽃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비굴하게 조아리던 그녀가 이번에는 굵고 거친 손가락을 들어 저 멀리 굳게 닫힌 안채의 서재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영감, 저 하늘의 소리가 귀신의 장난인지 참말인지 당장 확인해 주셔요. 저 악독한 늙은이의 안방서재, 그 안쪽 호랑이 방석 뒤에 쳐진 12폭 화조도 병풍 뒤를 보셔요. 거기에 피 묻은 가짜 도장과 뇌물장부가 든 붉은 오칠함이 떡하니 숨겨져 있구만요. 참판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관찰사의 눈은 이미 싸늘한 칼날이 되어 참판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당장 저 여인이 가리킨 서재를 뒤져 그 붉은함을 끌어내라. 관찰사의 호령에 건장한 나장들이 쏜살같이 서재로 들이닥쳤습니다. 잠시 후 꽃순이 목숨을 걸고 확인했던 그 육중한 붉은 오칠함이 마당으로 질질 끌려나와 섬돌 아래 쿵 소리를 내며 던져졌습니다. 나장이 쇠망치를 높이 들어 굳게 채워진 박쥐 문양 자물쇠를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깡! 깡! 쇠가 부서지는 파열음과 함께 자물쇠가 바닥으로 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관찰사가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그 붉은함 밑뚜껑을 천천히 위로 열어젖히는 순간 최참판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흙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열린 붉은함 속에서는 그야말로 구역질 나는 탐욕의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찰사가 차가운 얼굴로 함 속에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마당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꽃순이 아버지가 지장을 찍지 않은 깨끗한 진짜 빈문서원본, 진짜 관인과 교묘하게 다르게 깎아 만든 나무 위조도장, 그리고 고을의 힘없는 양민들의 땅을 어떤 식으로 속여 뺏었는지, 관아이 관리에게 언제 쌀과 마니를 먹였는지가 낱낱이 기록된 비밀 뇌물장부까지. 이것은 제가 꾸민 일이 아니옵니다. 저 늙은 집사놈이 몰래 저희 인장을 훔쳐다 제멋대로 한 짓이옵니다. 바닥에 엎드린 최참판이 침을 튀기며 제 수족이었던 늙은 집사를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집사가 핏대를 세우며 참판이 바짓가랑이를 물어뜯을 듯 달려들었지요. 아니옵니다, 영감. 저는 그저 까라면 깐 죄밖에 없사옵니다. 저 교활한 대감이 모두 지시한 일입니다. 오랜 세월 백성 이고열을 함께 빨아먹던 짐승 2마리가 살아남기 위해 서로에게 흙탕물을 튀기며 물어뜯는 그 모습은 참으로 역겹고도 통쾌한 구경거리였습니다. 모든 증거와 천둥 같은 자백 앞에서 관찰사의 입술이 단호하게 열렸습니다. 닥치거라. 겉으로는 군자 행세를 하며 뒤로는 이리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다니 내 놈이 쟤는 하늘이 노할 짓이다. 여봐라, 죄인 최가에게 곤장 100대를 엄히 내려 그 죗값을 묻고 가산을 모조리 정몰하여 본래 주인들에게 돌려주어라. 늙은 집사 또한 공범이니 장을 치고 멀리 유배를 보낼 것이다. 안 되옵니다. 내 돈, 내 피 같은 땅. 최참판의 처절한 발악은 곧이어 살을 찢는 듯한 무자비한 곤장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짝, 짝.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는 매서운 곤장 소리가 울릴 때마다 구경하던 고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체증이 뻥 뚫려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머리가 산발이 되고 곤장에 맞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된 최참판과 늙은 집사는 포졸들의 손에 질질 끌려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평생 꽃순과 이웃들을 개돼지 취급하던 자들의 비참한 말로였지요. 거리에나 앉은 그들을 향해 고을 사람들은 침을 뱉고 흙을 집어던지며 그들이 몰락을 열렬히 환호했지요. 그 난리통 속에서 꽃순은 홀로 텅 빈 마당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꺽꺽거리며 뜨거운 눈물을 토해냈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마침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뼈저리게 속 시원하고도 후련한 울음이었습니다. 사흘 뒤 마을 어귀에서 끼익끼익하는 낡은 수레바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찰사의 빠른 조치로 험지돌산에서 구출된 사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수레 위에는 뼛속까지 말라 비틀어지고 얼굴이 반쪽이 된 꽃순의 늙은 부모님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타고 있었지요. 어무이, 아버지. 꽃순은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수레를 붙잡고 오열하는 꽃순이 품으로 부모님이 왈칵 무너져 내렸습니다. 꽃순은 품속에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두동강난 낡은 얼레비 조각을 꺼내 어머니의 손에 꼭 쥐어주었지요. 어머니는 쪼개진 빗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퉁퉁 부은 뺨을 거친 손으로 쓰다듬으며 장하다. 장하다 내 새끼 고생 많았다는 말만 수없이 되풀이했지요. 그 세 식구가 부둥켜 안고 오는 짠한 모습에 모여든 동네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막동이가 무거운 걸음으로 걸어와 꽃순의 식구들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순아, 우리가 참으로 못나고 눈이 멀어 너 같은 효녀를 배신자라며 발로 차고 욕을 했구먼. 내가 참말로 죽을 죄를 지었다. 평생을 두고 갚을 테니 이 죄 많은 놈을 용서해다오. 미안하네, 정말로. 막동이가 흙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굵은 눈물을 흘리자 꽃순은 다가가 그의 투박한 손을 꽉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됐어요, 아재. 이제 다 제자리로 돌아왔잖요. 꽃순의 넉넉하고 환한 웃음에 마을 사람들의 가슴 한편에 남아있던 미안함과 짐도 훈훈하게 눈 녹듯 사라져 내렸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무심히 흘렀습니다. 탐욕이 온상이었던 최참판의 커다란 기와집은 이제 꽃순이 운영하는 고을에서 가장 맛좋고 정넘치는 국밥집이 되었지요.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배가 고파 쓰러진 나그네들에게는 고기 수육을 넉넉히 얹어주는 통에 꽃순이 국밥집은 연일 시끌벅적 문전성시를 이루었지요. 어느 따스한 봄날의 늦은 오후 정신없이 국밥 장사를 마친 꽃순이 소매를 걷어붙인 채 뒷두루물가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장독대 옆 우물가에는 연분홍 매화꽃이 눈송이처럼 사뿐히 흩날리고 있었지요. 꽃순은 뽀얀 얼굴에 맺힌 땀을 앞치마로 쓱 닦아내며 방금 가마솥에서 갓 쪄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찰수수떡 한 시루를 우물난간 도리에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아재, 오늘 장사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떡 식기 전에 어서 나와서 좀 들어봐요. 꽃순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무도 없는 허공에서 흐흐흐 하는 구수하고 능청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시퍼런 쑥떡 같은 도깨비 청승이 스르륵 모습을 드러냈지요. 청승은 전보다 훨씬 불룩해진 배를 득득 극적이며 떡 한 조각을 덥석 집어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야, 역시 내년 찰수수떡 손맛이 조선팔도 최고다. 100년 동안 이놈의 우물바닥에서 굶어 죽을 뻔한 보람이 다 있네. 아이고, 천천히 좀 자셔요. 그러다 아재 그 올챙이 배 진짜로 뻥 터지겠네. 아재 덕분에 우리 어무이 아버지 저리 호강하며 편히 사시니 내 죽을 때까지 이놈의 수수떡은 시루째로 매일 대드릴 텐게. 꽃순의 타박에 청승은 수수떡 고무를 입술 주변에 잔뜩 묻힌 채 능글맞게 씩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떡 씹던 입을 쩍 벌려 꽃순이 부모님이 저녁상 머리에 둘러앉아 고단한 하루를 털어내며 서로를 다독이던 그 정겨운 웃음소리와 꽃순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도란도란 나누던 다정한 옛 목소리를 우물가의 메아리처럼 들려주었지요. 매화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고즈넉한 뜰 안, 다부진 뚱보꽃순의 넉넉한 웃음소리와 떡 씹는 도깨비 청승의 걸걸한 농담이 어우러져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독하게 춥고 시렸던 절망의 겨울이 지나고 그들의 마당에는 이제 영원히 지지 않을 눈부시고 포근한 봄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이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속의 깊은 옹이까지 보아야 알 수 있는 법이지요. 이야기가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 한 점 남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